시칠리아 참사 이후 아테네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참혹해졌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원전 413년 스파르타는 데켈레이아를 점령하고 영구 주둔했습니다. 데켈레이아는 아테네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요충지였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1년 내내 봉쇄당했고 라우리온 은광도 차단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맹국들의 이탈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참사를 본 델로스 동맹 도시들이 연쇄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의 부유한 도시들이 아테네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내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 참사로 균형이 깨지자 페르시아는 스파르타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총독 티사페르네스는 스파르타 장군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파르타가 해군을 건조할 수 있도록 대신 전쟁이 끝나면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은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스파르타는 고민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의 자유를 외쳤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 도시들을 페르시아에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 스파르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금으로 스파르타는 강력한 함대를 건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강국 스파르타가 해군으로 아테네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한편 아테네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비상 자금을 끌어모아 새 함대를 건조했고 심지어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며 병력을 충원했습니다. 몇 차례 해전에서 아테네는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06년 아르기누사이 해전 이후 아테네 민주정은 마지막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했지만 폭풍 때문에 난파선에서 병사들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민회는 격분했고 승리한 장군 6명을 재판 없이 집단 처형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장군들을 스스로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원전 405년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이었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에서 스파르타 함대와 대치했습니다. 이곳은 흑해에서 오는 곡물 수송로의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아테네로서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생명선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는 스파르타 함대의 지휘관은 리산드로스였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여러 날 동안 해변에 배를 대고 보급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매일 상륙해 식량을 구했습니다. 리산드로스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테네 병사들이 해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리산드로스는 전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승무원이 없는 아테네 함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습으로 170척이 넘는 아테네 전함이 납포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테네 병사가 포로로 잡혔고 리산드로스는 그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아테네의 마지막 함대가 전멸한 것입니다. 보급로가 끊기자 아테네는 굶주렸습니다. 스파르타군이 성벽을 포위했고 리산드로스의 함대가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몇 달을 버티던 아테네는 결국 기원전 404년 봄 항복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긴 성벽을 허물 것, 함대를 12척으로 축소할 것, 스파르타의 외교 정책을 따를 것, 델로스 동맹은 해체될 것. 스파르타군은 피리를 불며 아테네의 긴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그 성벽은 아테네 제국의 상징이었고 페리클레스의 유산이었고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아테네의 황금기도 함께 끝났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스파르타의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전쟁 전 8,000명이었던 스파르티아타인은 전쟁 후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헬롯 반란의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금이 스파르타 사회를 부패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지되었던 사치와 부의 축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등을 자랑하던 스파르타 시민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 전체의 혼란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승리했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약속대로 소아시아 그리스 도시들을 넘겼고 이것은 그리스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기원전 395년 코린토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테네, 코린토스, 테베, 아르고스가 스파르타에 맞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전쟁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371년 테베의 에파미논다스는 레옥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를 격파했습니다. 불패의 스파르타군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테베는 메세니아를 해방시켜 스파르타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는 끝났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시작된 내부는 결국 외부 세력의 정복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27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자는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제국을 잃었고 스파르타는 헤게모니를 유지하지 못했고 그리스 전체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을 기록하며 후대에 교훈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가 본 전쟁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성장하는 세력과 기존 강자 사이의 공포, 동맹이 족쇄가 되는 구조, 정보 왜곡과 감정적 의사결정,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대비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한 것.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가장 찬란했던 문명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를 이기려다 스스로를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의 칼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게 만든 선택들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3부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1000vs였습니다.